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저녁 기다리고 계시죠?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벌써 2,000분이 동시 접속하고 계십니다. 매불쇼 그리고 겸손이 힘들다 뉴스공장은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보지만 우리는 2,000명이 시작하더라도 너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20만 명보다 훨씬 더 애국심이 강한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오늘 단독 보도로 윤석열 소환 불응 이후 드러났다. 민정수석 검찰 특수본 수사 조율이 아닌 빅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검찰 특수본에 수사를 맡겼다가는 이도 저도 아닐 수 있다. 또 좀 더 나가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더라도 여기 수사단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면면을 보니까 누가 임명을 했느냐, 어디서 근무했느냐 이 이야기 여러분 오늘 확인하시면 까무라 칠 겁니다. 특검 외에는 다른 수단 아무것도 없다. 반드시 특검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어떤 검찰 특수본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정말로 새롭게 일으킬 역전의 용사 세 분 모시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 정치학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주시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된 지금 소환 불응이 2차 소환도 불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갈등이 있는 줄 알았는데 김종욱 박사 뭔가 지금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정수석이 소위 검찰과 빅딜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 공수처가 2번이나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부터 이첩을 요구하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한 게 있고요. SBS 보도가 어제 보도인데요. 이게 기이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다면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볼 때 이첩이 적절하지 않다는 명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미 신병을 확보했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고 검찰이 만약에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그 이후에 20일 동안 이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수사 다 끝내버리고 기소시켜버리면 공수처나 경찰이나 이 부분에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이 검찰과 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부에서 수사 딱 종료시키고 기소 딱 시켜버리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가 수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검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민정수석실과 검찰 간의 딜설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런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속에서 진행되면서 대통령을 최대한 검찰이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의심이 사실로 갈 수도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검찰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수사에 엄청나게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취재본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뭔가 내부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오늘 방송을 반드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공유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금방 갖게 되고요. 저희들이 오늘도 그 상설특검 빠른 출발 그리고 결국 일반 특검으로 모이게 하는 이런 전략들을 치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내거는 뭐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돼서 출두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조차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믿지 않고 저희들은 저희들 프로세스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을 때는 자 숨죽여 있다가 조금 깔아앉으면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김주현 지금 민정수석이 나서고 그리고 검찰 특수본도 믿을 수가 없고 누누이 지금 검찰은 문제가 있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김갑수 선생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양수겸장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간파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제가 과거에 이제 종편 정치 채널
프로그램에서 막 얘기할 때 검찰 출신 변호사들하고 이제 많이 마주쳤는데 그들의 검찰주의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도 이제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 논쟁이 한창이었을 때인데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이제 경찰을 거의 이 수사력을 가진 존재로 안 봅니다. 그 경찰 무시가 하나 크고, 그다음에 검찰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세계관이 존재하고, 제가 생각하는 양수겸장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지들이 그 검찰이 이 윤석열 수사의 주체가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논리 비슷하게 윤석열이 상당히 무도한 쿠데타를 한 것은 맞으나 내란은 아니라 선으로 무마하려는 작전 하나. 아무리 봐도 그게 안 통할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 더 강경하게 윤을 처벌하고 이제 법 앞에 심판대에 세우는 거에 더 앞장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검찰이 제공하면서 이 사태에 또다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딜을 해서 슬쩍 봐주는 쪽으로 가든 강경하게 붙잡든 어느 것이 되든 검찰이 하는 행동은 자신들이 이 권력의 모든 것에 모세혈관처럼 쫙 퍼져서 쥐고 있는 이 검찰 권력 자체는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얘기하듯이 네. 검찰 이 수사에서 손을 떼 이것만이 답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사에 손을 떼라고 하지만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수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소환장 하나 들고 공수처는 옴짝달싹 못하고 지금 비실비실하다. 좀 이따 이제 국수본 얘기도 하겠지만 이게 수사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것이냐라고 지금 국민들의 지금 항의나 분노가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의 분노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상설 특검을 먼저 출범시키고 네. 일반 특검까지 출범시켜서 그 모든 걸 다 받아 안으려면 그래서 공식적으로 특수본이 그 수사를 손떼게 하려면 사실 지금 한덕수 체제에 약간의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를 통해서 이것들을 출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오늘 낮에도 있었고요. 늦지 않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자, 말씀입니다. 지금 한덕수가 움직이는 것도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지금 특검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겠지만 특검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끌 거다. 특검 거부권, 내란 특검, 김건희 김건희 특검, 특검 예. 그리고 농업민색 사법 예. 이제 거부권과 관련한 게 첫 시험대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첫 시험대를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이 보기에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구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임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들이 제정해서 보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연출돼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있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안 하잖아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감이 추진하고 있는데 김종 예. 박사 보시기에 또 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수용한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게 예. 가장 문제이고 언론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는 농업사법 같은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을 수용하겠지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란 특검만 수용하고 김건희 특검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일정을 쭉 보면은요. 1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월 4일 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모여서 저녁 식사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함께를 빼면 제가 볼 땐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겠다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민정수석이 검찰과 이 사건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일련의 흐름들이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지금 일반 특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 특검 같은 경우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속도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한덕수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 시간을 딜레이하는 방식 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이런 의구심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의구심이 커지게 되면 소위 버티면 우리가 짜면 이 상황을 넘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그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자포자기해버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대통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진짜 야당, 특히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소위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조율하고 시민사회 압박과 함께 동시에 좀 거대한 힘들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 대리님께 현역이시니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에요. 과거에 국가 중대 수사가 있을 때는요, 굉장히 잦은 브리핑을 했어요, 수사기관이. 그래서 기자들과 문답을 해요. 그게 바로 여론 압박이 바로 전달되는 통로거든요. 네, 네. 박근혜 특검 때는 하루에 2번도 했단 말이에요. 메일도 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몇 갈래로 나뉘어지는 수사 상황이 도대체 밀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밀실 거래 관계로 지금 검찰을 좀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수사를 할지는 모르나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일일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수사 상황을, 앞으로의 의도를, 진도를. 이게 국민 앞에 계속 수사 관계를 노출하는 것인데 이게 여론 압박으로 그대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 하나 보태겠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주시는데요. 손때라 검찰 금모래 님도 계시지만 한 곱이 넘겼더니 더 큰 산들이 많네요. 최민교 님. 그리고 윤 정부 청와대 직원부터 전부 정리했어야지 정진석이도 아직 버티고 있고 대체 뭐 하는지 한심하다. 그리고 이제 한랑님께서는 내가 안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라고. 자, 이러면서 정말로 내가 저조하고 경멸한 집단이 검찰이다. 검찰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제 황금알림을 댓글까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민심이란 말이죠. 질문과 이런 민심을 보태서 좀 의견 말씀해 주시죠. 검찰을 믿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일단 한덕수도 내란 피의자지 않습니까? 피의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농업민생사법 거부권과 관련해서 이 첫 시험대거든요. 요게 매끄럽지 못하면 바로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 탄핵으로 가야 되죠. 탄핵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연착륙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보다 이제 강력한 이제 방법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상설특검 곧바로 출범시키고 일반 특검도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것도 사실 한덕수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국회 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로 관리하고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한덕수를 네. 관리하겠다는 예. 거겠죠. 예. 그리고 한덕수의 행보를 보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뭐 정치적 야심을 가질 유형의 인물이 못 되기 때문에 대세수능적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게요. 이건 그냥 즉답을 해주셔도 돼요. 여러 가지 지금 특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박영수 때 특검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나중에 그의 행각을 보니까 정말 허탈감이 들었거든요. 제대로 된 이제 특검감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미 그 상설특검 관련해서 추천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정확한 인적사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고민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도 탄핵하라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고 초장부터 민주당이 잘못했다 한덕수까지 딱 탄핵을 시켜놓고 최상목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일단 민심을 받들어서 탄핵 시켜놔야 이게 속도감 있게 가는데 그거 지금 실수한 거 아니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뭔가 연착륙이 필요하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했다. 그런데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검찰과 그리고 특수본, 검찰 특수본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수사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이 취재를 하면서 진짜 큰일 났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께 언론에 공개됐는지 아직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 말씀드리면 윤석열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이 확정이 됐는데요. 김홍일, 석동현, 그리고 윤갑건, 그리고 배진환, 최지우 이름 대충 이제 들어보셔서 일단 5명으로 정해졌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법인 땡땡이라는 데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변호를 맡을 것이라고 했던 법무법인인데 거절해버렸습니다. 땡땡이라는 법무법인이 거절을 했고
과거에 본인과 인연이 있던 검사장 출신도 두 사람한테 진심 어린 부탁을 했는데 거기도 거절했다. 오히려 다른 법무법인을 추천했는데 그 법인조차도 거절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대표가 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법리 다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법조 쪽에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들은 팀 구성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구나. 진짜 선수들이 붙어서 법리 논쟁을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채비를 하고 있고 소환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독주를 해버렸을 경우에 이것을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언론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내놓고 우리는 수사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버립니다. 자,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지금 하지 말라고는 계속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데 검찰 특수본이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는 이제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서 신뢰를 좀 갖게 됐어요. 네. 과거 야당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려는 게 아니라 정권이나 국가를 우리가 다시 맡아서 정상적으로 돌려놔야겠다는 의지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 씨가 제대로 된 로펌 하나 섭외 못하는 정도라는 게 그 많은 걸 시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모든 게 속도죠, 속도. 빠른 속도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다시 대선을 치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당사자들, 민주당이 누구보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넓은 단위의 이제 교정과 처벌이 따를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도 있고 화급한 게 있고 좀 시간을 두고 할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대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고 지금 속도를 내지만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당 차원에서 또는 이제 민심이 어떻게 흐를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조수사본부가 또 출범했지 않습니까? 이쪽은 믿을만 합니까? 이제 국민적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조본부에 대해서 의원들의 상당수는 그래도 좀 신뢰를 검찰보다는 신뢰를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들이 뭐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접은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환 통보도 하고 다가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18일 소환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또 관련해서 그것들이 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까지 지켜보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뭐 송모 단장이 안보수사 단장인데요. 이분이 지금 경무관입니다. 얼마 전까지 2년 전까지 서초경찰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초고속 승진을 했죠. 자, 이 사람이 과연 안보수사단장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는 것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우종수 국가수사단장이 주도해서 직을 걸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희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만분의 일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지금 우종수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 자기의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갖다가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수사가 그냥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윤정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위 이 우종수 국수본부장만큼 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확고부동한 사실은 내란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는 확실한 것 같다라고 대부분 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누구도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니까 상황 파악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 보면 총리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이런 움직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군대 같은 경우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포커싱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적어도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위헌 위법한 친위 쿠데타인 내란을 일으킨 행위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근데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수사의 권한도 없는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징한 거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법에 의하면
소위 수사를 이첩하라고 얘기하면 이첩을 해야 되는데 이첩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공수처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은 민주당이 매우 엄중하게 계속 경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압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찰이 수사 잘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핵심 라인들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윤 정부 하에서 다 어떤 덕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에 맹점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충분히 그런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그 사실을 알고 수사에 임하게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검찰 같은 경우는 좀 야당이 오늘도 보니까는 그 조국 신당의 그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가 기자 회견을 하면서 너희들 왜 검찰청법 위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좀 세게 민주당에서 몰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비판도 뭐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요. 그 국수본부 있잖아요. 그 우정수 본부장 이하 결심을 대단히 해야 되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대체할 각오를 해야 되고 능력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젠가도 저 사령관 하나 체포했는데 영장 검찰로부터 못 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경찰 측에서 항의를 그렇게 강력하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건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모으는 최대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체포를 누가 하느냐예요. 윤석열은 검찰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기랑 똑같죠. 국방장관과 똑같죠. 자진 출두한 게 사실 피신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영장 문제는 나중으로 두고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국수본에서 일단 긴급 체포에 나서는 액션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특공대가 무기를 갖고 있어요. 실제 총격전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산으로 쳐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전 언론 앞에 비춤으로 해서 경찰의 의지도 보여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경호처의 대응에 따라서는 바로 체포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저희 김민석 의원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총리시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이든 말입니다. 내란죄의 내용을 숨기거나 수사의 방향을 이제 다른 쪽으로 끌고 가거나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동료 의원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망이 상당합니다. 국민들께서 좀 느끼셨겠지만 사실 계엄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그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계속 계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축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부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검찰이나 경찰들은 더욱더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 간에도 서로 100%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좀 강화시켜서요. 국민들이 걱정 없이 저희들이 이 내란죄를 신속하게. 근데 예. 윤석열 체포 의지는 보입니까?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있고. 자, 이제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이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문 나눌까 하는데요. 지금 뭐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본인은 그전까지는 뭐 오락가락하다가 딱 탄핵되는 거 보고 나서서 자기도 명운을 걸고 뭐 자기 뭔가 자리를 노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 필요성까지 있으니까 나섰다고 하는데 그 아래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이제 수사국장이나 안보수사단장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윤희견 청장 시절에 출세를 하고 오히려 더 철옹성처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차하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겁대가리 상실하는 경우를.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로 정치라는 것은 타이밍의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브리핑을 해서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거 보고해라. 국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고는 있는 건지 이 내용이 알려지는 건지 국민들은 답답해 죽겠는데 검찰에서는 출두하겠다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고 경찰은 공조수사본부는 체포 계획도 무슨 종이 쪼가리 한 개 갖다 주고 자 출두하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헌법재판소에는요 지금 탄핵하라고 댓글이 하루에도 수만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탄핵이면 다 되는데 그 수사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트워크도 좋지만 국민 답답한 거 풀어주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예. 매일 저희들이 비상의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주신 얘기들이 예. 하루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버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오버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 오버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예. 오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그들도 무너지고 있다. 예. 뭐 요 정도 표현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권력의 내적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야당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상 유지적 질서 속에서 이걸 틀면 너무나 많은 게 겁나고 두렵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 이게 야당에도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이 계엄이라는 돌발사가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 순서 풀어갈 때는 순리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모든 우리 젊었을 때 네. 수많은 혁명사를 읽었어요, 책으로. 예. 그 과정을 영화로도 보고. 지금 이 시점이 혁명적 과도기라고요. 이럴 때 뭐 절차 따지고 인적관계 따지고 한번 두고 봅시다. 우리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고요. 네. 그들이 과거의 내란 음모 그리고 내란의 그 일정의 내용들을 숨기고 은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저는 아니다. 뭐 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예. 부분은 뭐 확실히 예. 저희들도 지금 이거 자체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경찰에도 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의심. 그러면 특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특검을 빨리 출범을 시키면 어쨌든 특검에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경쟁적으로 좀 더 나서지 않겠느냐. 그럼 한덕수한테는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빨리 받으라라고 하는 압박은 해야 하는데 예. 결과가 바로 나올 겁니다. 나온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에 처음으로 공개를 해주시죠. 며칠 뒤에 나옵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도 의총에서 상설특검 우선 출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것이 뭐 매우 전망적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포지셔닝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올라간 법안들 그냥 야당 뜻대로 수용을 하느냐,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거부권스러운 행동을 하느냐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국힘에서 거부권을 한덕수 대행이 요구를 요청했어요.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거부권 행사할 거라면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키려고 했겠죠. 네. 근데 내일 상정시키지 않고 있다 일단.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힘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뭐 그러면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예. 예. 네, 그러면 혹시 안건 중에 지금 상설특검이나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 확인을 못했지만 혹시 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한덕수? 왜냐하면 지금 요새 추천을 해서 송부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했습니다. 송부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바로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딱 긴급 국무회의 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예. 상설특검을 빨리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상설특검은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을 했으면 상설특검에 있는 임명하느냐 특검한테 마느냐. 임명하냐 마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압력을 가해서 상설특검이 그 시작된다면 대상자까지 추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상설특검은 자연스럽게 출범을 할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봐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검사의 숫자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사 규모나 인력 면에서 이제 빨리 일반 특검으로 전환시켜야 될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정치적 과제로 주어진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길산님께서는 작전을 너무 오픈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일단 해주셔서 네, 뭐 네. 작전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믿으시고요. 해명만 하고 있다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다시 통치로 변하고 있네라면서 걱정하는 목소리 많습니다. 내란범을 여태까지 감싼 게 검찰인데 이런 의견 주셨고요. 답답하다, 우라통 터진다. 자, 이런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벌써 10,000명쯤 들어와서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대림 의원, 제주갑 국회의원이신데요. 오늘 저희들과 함께 방송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의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짚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더 중요한 이야기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요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해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오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지금 뭐 광고 나가는 동안에 뭐 엄청 많은 지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자 하나하나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 왕대박 창고 촛불 장갑 자 필요하시면 집회 나가시는 분들 이용해 주십시오. 더보기 구매 링크,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광고 보셨겠습니다만 대구에 계신 분들은 경성 한우 많이 애용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 모임 다시 시작하자라는 분위기 많은데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지금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경찰, 검찰은 우리가 일단 문제 제기까지는 했고 민주당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달라, 대처해달라, 답답한 국민들 마음 풀어달라고 했고요. 명태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이 지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납니다. 이것도 최초 공개일 수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창원교도소에서 접견의 형식으로 만납니다. 자, 왜 만나느냐? 12월 10일 날 한번 보기로 했는데 뭐 이쪽 저쪽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못 만났고 명태균은 누군가 야권과 함께 손을 좀 잡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어저께 명태균 씨의 부인과 1시간 정도 통화를 했고요. 또 오늘도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명태균 대표가 감옥에 있는지 그런 상황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요 싱크인데요. 명태균 대표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홍준표, 오세훈, 윤상현에 대한 명태균의 생각을 직접 전해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분과 관련해서 네. 확인을 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실명이 나옵니다. 그 실명이 누굽니까? 윤상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상현 공관위원한테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윤핵관들도 김영선 공천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남겨져 있는 거 말고 명태균 씨가 변호사님에게 예.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떤 관계였는지 뭐 얘기를 한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관여를 했고 어떤 형태로 선거를 치루었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들은 쭉 제가 들었고 그건 오세훈 시장 지금 현재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그 부분이 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를 향해서 일관되게 사기꾼이라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입을 다물고 예. 조용히 있으면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예.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역 정치인이신데 다 뭐 단체장들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명태균은 속마음이 뭘까요? 명태균 씨의 속마음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세훈, 홍준표가 명태균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치 활동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 박주민 의원이 만나신다고 했는데 알려지기는 박주민 의원이 약속을 어겨서 못 만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일 두 분이 만남을 통해서 또 이제 스픽스가 갖고 있는 황구폰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오세훈, 홍준표의 정치 생명이 앞으로 풍전등화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준석과 관련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요즘 뭐 조기 대선 출마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양두구육의 표상이 이준석이 아닌가. 명태균 그 황군폰과 함께 상당히 또 유태를 정치인 중에 하나가 그쪽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담 하나만 하겠는데요. 제가 아주 옛날에 이제 이준석과 친하게 지낸 얘기를 했다가 아주 저도 호되게 공격받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BBC 코리아랑 인터뷰하는 걸 막 봤어요. 이제 TV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유튜브로 봤는데 와 인터뷰 말미에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습니까? 하고 나오는 답변 듣고 이미 저는 명태균 건 때문에 얘는 안 되겠다 생각은 한지는 오래입니다만 저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데 하는 전형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올 이제 조기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어야 되거든. 이 모든 내란 사태까지 빚어지는데 제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좀 더 숙고해야 되고 좀 더 자숙해야 돼서 정치를 배우겠습니다. 실제 뭐 말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가졌어야 되거든. 좋은 멘토가 계신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 한번 용서해 줄게 할 수도 있는데 다음 대선에 나오겠다고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정치 대선 여러 번 나오면 결국 되더라 이제 YSDJ 이런 거 본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여러 번 나온 사람들이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결정적일 때 나올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이준석 저 답변 보고 정말 정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오히려 못 배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요. 국민의힘, 개혁신당, 야당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 다시는 안 생기게 어떻게 할 것인가. 신의국 대타가 안 생기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뿌리를 국민한테 겨눴어요. 국립법원 국회의원들 갖다 끌어내려고 한 사안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느냐? 유일하게 권력을 뺏길지 모를 그거 하나.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막아낼 거야가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총뿌리가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문 의원님 처음 뵀는데 아마 체면이나 이런 걸 너무 따지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나는 민주당이 이 체면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 체면도 사실 아닌데 뭐냐면 조국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걸려있는 그 수사와 죄명이 뭐냐고요. 뭐. 결국은 검찰 쿠데타로 성공하기 위해서 2019년에 윤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로 지나간 것부터 뭐 온갖 사건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사건으로 엮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란까지 저질렀으니 그동안의 정치 수사,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무효로 돌리고 그러니까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요. 가령 이 대표한테 걸려 있는 죄명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조국 딸 장학금 받았다고 징역 보낸다면 한동훈 딸 2만 시간 봉사는 뭐가 되고? 그러니까 형평 전에 말이 안 되는 지금 정치 수사를 했어요. 그 목표가 정치적 기획인 게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따라서 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이들의 내란적 행태 5년여 동안 지속된 거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주장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왜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대표가 대표니까 본인 문제 때문에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죠. 저희 의원들이요 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21대 갖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럼 21대 갖지 않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것은 야당성 투쟁성의 회복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은 해 주시는데 지금 이제 명태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그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를 이제 공격을 하면 김종욱 박사, 자, 결심을 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박지민 의원을 내일 만난다. 그러면은 진전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만났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라고 이제 끝이 날 것인가? 오늘 제가 명태균 씨의 부인과 통화를 해보니까 일단 내일은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자, 지금 상황
혹시라도 민주당에서는 공익 제보 쪽으로 이렇게 좀 끌어낼 의사는 있는 건지 내일 저 만남을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한 얘기가 총살 1호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했으면 총살 1호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의 총살 1호를 구해준 게 누굽니까? 국민과 소위 야당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본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어떤 것이 문제이고 가장 잘못한 자들이 누구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만 넘길 게 아닌 거죠. 저는 야당이든 소위 시민이든 국민이든 이런 분들한테 전 증거를 남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볼 때 지금 매우 지금 제가 볼 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계엄은 유연적이고 유법적이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란죄는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오늘 김석기 위원장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내란죄라고 얘기했다고 국회의원들 보고 예를 들면 나가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물을 타서 헌재에서 만약 기각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국민 잡아들이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모든 초점은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을 통해서 내란의 사실들의 범죄를 밝혀내고 그런 내용들이 헌재의 심리와 연동됨으로써 헌재가 빼도 박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 네. 저건 내란죄야. 헌재 재판관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신속하게 해내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제기하고 있는 모든 증거의 내용들을 보면 저 썩어빠진 국민의힘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저희 국민들에게는 저희 정당 해산운동의 흐름까지 결합됐을 때 저는 총체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일 박주민 의원이 찾아가서 만나게 된다면 저는 명태균 씨가 당연히 전 줘야 된다고 봐요. 내용을 상식적인 거죠. 이거는 뭐. 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이게 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제대로 안 되겠는데 민주당도 열심히나 했어 알겠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 이것도 아닌데 이거 뭐야? 차라리 명태균이 갖고 있는 모든 파일 좀 받아가지고 정말로 적나라하게 한번 드러내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는지 보자. 그리고 부인도 지금 오늘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인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개 동의를 못 받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 명태균의 역할이 그럼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 이게.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난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라도 물꼬가 좀 트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김건희 특검이 발동이 되면 그때 이제 뭐 여과 없이 막 깔 수 있겠죠. 지금 그 소위 황금폰이라는 게 창원지검이 확보했다 하는데 내용들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과의 녹취가 다수 있다. 없다? 다수 있다. 다수 있다. 김건희 거는 이미 많이 나왔고요. 그거는 지난번에 개인 컴퓨터에서 이미 포렌식 통해 가지고 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렇게 서둘러서 계엄을 내렸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명태균이 지금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게 끝이겠습니까?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명태균이 때문에 우리가 놀란 건 놀랄 만큼 놀랐고 뭐가 더 나오겠어요. 근데 명태균이 계속 장담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까면 한 달 내에 정권 하야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 뭔가가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지금껏 까진 정도의 강도, 뭐 공천에 개입했다, 뭐 이런 정도 갖고는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추측도 추정도 명태균의 그동안 흘린 말 속에서도 이게 지금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공연한 상상을 하는 걸까요? 있습니다. 저도 못 봤죠. 검찰에만 준 것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것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주변 인물도 다 그렇게 추측하는데 명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명의 지금 그 내용이 정말로 뭔지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김 박사님. 예, 제가 볼 때는 부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을 하게 되면 좀 100% 이건 뭐 내란 범죄는 성립된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되면 저기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사람이 누굽니까? 서울시장, 경남지사, 강원지사, 그다음에 대구시장까지 걸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노른자이라고 얘기하는 강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조은희가 걸려 있습니다.
뭐 김영선이 이미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김종인 이런 사람 싹 다 걸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의 고리가 발견된다는 건 저당은 완전히 썩어빠진 부패정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하고 조작된 여론을 가지고 공천을 하고 공천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얻게 되면 이 권력을 가지고 다시 대가성에 무엇을 해주는 네트워크가 계속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추경호, 지금 내란죄에도 지금 고소 고발돼 있는 추경호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다 밝혀진다면 내란의 수괴와 그 내란의 수괴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의 이 부패한 정당이라고 하는 흐름 두 개가 맞물렸을 때 저는 우리 정치가 이것을 완벽하게 깨지 않는 이상 안 될 거라고 하는 또 다른 제2차 국민 여론이 전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명태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진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핵심은 내란 특검이겠죠. 네. 내란을 어떻게 벌였는지 명징하게 만들어서 소위 윤석열이 다시는 복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만 이들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와 내란을 일으킬 동안 국무위원들은 뭘 했는지 국민의힘은 뭘 했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졌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밝혀내는 건 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내일 명태균 씨가 박주민 의원을 만난다면 소상한 내용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만나지만 혹시 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까 싶어서 옵션 하나를 오늘 또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공익제보의 공간으로 끌어내서 밝혀야 한다 다. 자, 이까지 이제 가 있어서 내일까지는 신중하게 박주민 의원과 명태균 씨가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는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자, 자꾸 나불거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 지금 매우 중요하게 좀 기억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꾸 나불거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던 명태균의 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뭐 때문이겠습니까? 추론해 보시면요. 제가 추론을 해야 됩니까? 한번 해봐 주시죠. 제가 볼 때는요, 국민들이 가장 화를 내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추잡스러운 문제입니다. 예. 돈 문제일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빙고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권이 위임된 권력을 준 건데 그 위임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네가 그거 돈을 받아? 이건 가장 추잡한 문제인 거고 국민이 가장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게 아닐까. 그리고 돈 문제는 100% 걸리는 거잖아요, 그냥 이건. 공짜로 여론조사 해준 거는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정치자금법에 다 걸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필요한 선거 자금을 만들어줬다라고 만약 하면 그러면 본인한테 주지 않고 측근에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 죄가 없습니까? 명태균이 자꾸 나불거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실은 명태균을 사기꾼 협잡범이라고 막 몰아세우면서 하니까 드디어 명태균도 못 참겠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미 결심을 했고 자, 폼 까겠다. 그리고 나머지 나와 인연을 맺었던 정치인들 너희들도 각오하고 있어라. 내가 다 깐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어서 매우 저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부인과 명태균의 장모가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장면 처음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노정면 의원의 질문을 보고는 펑펑 울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노정면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의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아내의 증언을 여기서 녹취로 틀 수 없어서 글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너무 속상해하시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여당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를 사기꾼, 협작꾼으로 몰아가는 것, 같이 대선을 치러놓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종인 그 당시 위원장이었겠죠.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대요. 막 화가 나서 옆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 비서관 보내서 명태균 씨 생일까지 챙겨줬어요. 아내가 신기하고 고맙고 반가워서 사진 찍어서 어머니께 보냈답니다. 이 어머니 어저께 압수수색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발 좀 당당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명태균 씨가 2022년에 협작군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동지였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자, 저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저 영상을 보고 압수수색을 당한 명태균의 장모와 명태균의 부인이 저걸 보고 엄청나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부인 이 씨가 저한테 직접 본인의 그때 마음을 알려줬는데요. 그 녹음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그분 맞으시죠? 제가 그때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국감 때 그분이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 자꾸 눈물 나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아니 그분이 이제 선물 뭐 사진 그거 한 거 하고 저희 신랑이 그때 뭐 그 당시에 진짜 협작군이었냐 뭐 그때 뭐 동지였냐면서 말씀하실 때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그때 그분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자, 어젯밤에 제가 저 내용을 당사자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완전히 명태균 씨 또는 명태균 부인의 생각은 바뀐 거죠. 그리고 육성을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가정은 파괴돼 버렸고 신랑은 감옥 갔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협작군 사기꾼이라고 처음으로 오늘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도 정말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명태균이 머리 좋고 뭐 이 구도를 잘 읽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뛰어났다고 쳐요. 근데 그것만으로 된다면 뭐 그럴 만한 책사급들은 뭐 여의도에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위력을 발휘한 것은 결국은 탑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기술을 제공한 거죠. 주로 여론조사나 기타. 근데 그게 전부 불법성이었던 거죠. 그걸 같이 해서 재미를 본 이 동료라기보다는 그 같은 시스템 안에서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자들이 모든 걸 명태균에게 이제 씌워버리는 거죠. 넌 사기꾼이고 협작꾼이었다로. 아마도 지금 이 일의 전개 과정을 보면 선거 과정에서 펼쳐진 일들 명태균의 자료와 증언을 통해서 지금 지목된 사람들은 거의 산산조각 날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난 제일 재밌는 게 홍준표 씨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홍준표 씨는 거의 위기일발이 많았는데 기가 막히게 뇌물받아도 벗어나고 뭐 여러 가지를 잘 벗어나요. 이번에도 또 한번 벗어나는지 어디 보자. 그러니까 사태를 뭉개면서 딴 데 눈길 돌리게 하고 기가 막히게 잘 빠져나가요. 거의 뭐 미꾸라지도 이런 미꾸라지가 없는데 명태균 건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오간 게 무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빠져나간지 하여튼 궁금하기도 궁금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만약에 공익제보자로 바뀌기 위해서 진실을 고백하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본인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또 하나는 공익제보자로 와서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진실을 고백하면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문대림 의원께 자, 명태균이 만약에 진실을 고백하겠다라고 하면 공익제보자로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어떻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 받아야 예. 될 것이고 이미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명태균 씨가 이제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네. 이런 메시지까지 이미 전달된 줄 알고 있고 예. 아마 그 내용이 내일 박주민 의원과 명태균이 만나게 되면 그런 내용도 이제 오고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용을 제가 이제 수용하는 걸 아까 이제 수용하면 되지 않는다 1번, 수용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로서 명태균을 수용해야 한다고 2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1번, 2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요.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전달되었다,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김종욱 박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가 공익제보자로 지금 나와서 누군가 설득을 해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좀 양가적일 거예요. 예.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은 밝히고 싶은데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예. 라고 이 두 가지의 양가성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야당을 갖고 놀기도 했었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 자체가 좋아. 근데 하나라도 명확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전 국민을 갖고 놀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국민 여러분들 여론은 양가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일 박주민 의원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명태균 씨가 하는가. 저는 그 내용 자체가 진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본인이 해왔던 어떤 왔다 갔다 저기 본인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했던 예를 들면 그 태도의 변화들이 보인다면 그때쯤에는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 내부의 부패성 그다음에 윤건희의 비리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필요성들을 인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양가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댓글 올라온 이런 이제 의견을 보면요. 지금 한 100명에서 200명이 쭉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번이 확실히 좀 많고요. 한 20대 8 정도 그러니까 8대 2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1번 수용하면 안 된다가 이제 한 20% 그리고 수용해야 한다가 한 80%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거 이미 때가 늦었다. 이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참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 의견 안 내면 이럴 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굳이 1번 해야 된다, 2번 해야 한다. 그런데 엄연한 현실은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명태균의 행태를 주목하면 되는데 예. 명태균은 에디터이고 마케터이고 뭐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쭉 겪었어요. 많은 사람과. 네. 에디터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펼쳐져 있는 사실 중에 자기 편리한 대로 취합하는 겁니다. 네. 뭐 가끔은 페이크도 하는데 거짓말도 하는데 그 거짓말은 이제 기자들 앞에서 뭐 허세 부린 거였던 것 같고 이 사람이 없는 사실 지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쭉 펼쳐진 중에 자기 편의적으로 이제 에디팅을 한다는 사실 하나. 그 다음에 이게 핵심입니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어디인가를 강조점을 계속 던져서 시선을 글로 몰아가요. 자기한테 유리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명태균을 공익제보자로 활용한다든지 그와 접촉을 해서 이제 뭘 필요로 한다면 그의 그 기술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실을 이제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펼치게끔 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재구성과 판단 이거는 당에서 해야죠. 민주당 측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에 별로 의존할 일은 아니고 네. 그가 꺼내놓을 수 있는 자료에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내일 저는 박주민 의원과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더 저희들은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 두 분 말씀 거두절미하고 이제 진실된 증거로 말하면 2번이다. 지금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고 네. 저는 아마 명태균 대표가 진실된 증거로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 공개를 할 것인데 이것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 문대림 의원께서는 받아야 한다라고 전제조건 자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예. 이제 물론 이제 공익제보자로 인정이 되게 되면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이 금지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게 명태균 씨에게 완벽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어쨌든 그 현실에 맞지 않은 정치 행태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는 건 매우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나쁜 정치를 바로잡는 실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명태균이 필요하다면 네. 공익제보자로서의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얘기가 이미 당에서 나왔었고요. 네. 그런 메시지는 이미 명태균에도 전달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예. 예,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본인이 만약 한다면 당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볼 사람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 김갑수 선생님과 김종욱 박사님이 저를 100% 찬동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고 명태균을 끝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제가 소중한 의견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만 분이 이렇게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문대리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저희 자주 좀 사실 예. 뭐 첫 출연인데 말입니다. 너무 순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예. 이 그 유튜브가 요구하는 그 패널상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말이에요. 예. 여기다 정치 고관여층들이 보시는 예. 네. 그래서 또 너무 조심스러울 필요 없겠다. 예, 끝날 쯤에 그런 걸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 지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워낙 고관여층이었어요. 그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면요. 제발 하던 이야기 그만하라고 하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미러님, 수진님, 마리님 그리고 태우님, 이재로님, 프로님 다 고관여층이어가지고요. 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올 천만다행입니다. 명태균 공익제보자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에는 다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동의를 좀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명태균 부인 이 씨의 그 육성이 또 노정면 의원이 저렇게 아주 젠틀하게 질문을 하면서 정말로 한통속이었던 너희들이 지금 명태균을 그따위로 버리고 있느냐라는 그 질타에 대해서 가족들이 펑펑 울었다고 하니 김정 박사님 명태균을 공익제보자 만듭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윤건희의 지금까지 악정, 폭정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는 작은 악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가혹할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저지른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뭐 문의원님 처음 뵀으니까 제가 계속 괴롭혀 드리는데 네. 이 시청자들의 이 뭐 다소 조급해 보일 수 있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 모든 게 어디서 발생했냐면 지난 정부의 행태 때문에 그래요. 소위 개혁 정부라 해갖고 등장해갖고는 뭐 개혁 의지에는 내세웠는데 조심 따질 거 따지고 위원회 만들어갖고 천년 세월 논쟁하고 그러다 아무것도 못하더니 내부에서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치부하다 올리면서 구데타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저 구설수에 올리는 거 싫어갖고 꽁무니만 빼다가 결국 정권 넘겨주고 100배로 되갚음질을 당하는 이 꼴을 지난 세월 본 거예요. 그것도 거슬러 가면 이 촛불이라고 하는 박근혜 탄핵서부터 이어진 그 에너지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환멸에 빠진 사람들 투성이에요. 정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번 과정은 이제 정치 리더가 다르고 과단성 있는 리더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을 운영하는 게 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근데 과단성이 필요하고 선제적인 게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할 때 어쩜 그렇게 지난 정부 행태는 복잡한 말이 필요 없어요. 단 하나의 단어로 모든 게 설명돼요. 그냥 비겁하다예요. 비겁하다. 비겁한 대통령이 비겁한 짓을 하니까 거기 딸린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그 행태에 그냥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이걸 또 겪어낸 사람들이 못 참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조급한 게 아닙니다.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예, 저희들이 그 사실 마지막 국민들이 주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또 속도감 있게 국민들의 뜻을 받아 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방송을 한다. 뉴스공장, 매불쇼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좋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정치공안여청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호흡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했어요. 대한민국 신문과 방송 다 통틀어서 총선에 실제 미친 유권자들의 선택의 영향은 47%에 불과했고요. 저희들처럼 허접하게 하지만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도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53%의 국민이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김갑수 선생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민심이다. 이렇게 따라가는 자는 살 것이고 그 민심을 다른 방식으로 여의도의 문법으로 재해석하면 못 따라간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어서 적정한 지점에서 정말로 뭔가가 좀 더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문대림 의원 환영하고 칭찬합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보좌관 따라오셨지만 좀 많은 분들께 연락을 다음부터는 출연할 때 하셔서 예. 댓글로 아무도 문대림 연락- 화이팅, 문대림 화이팅 계속 올라와 있는데 김갑수, 김종욱 박사는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문대림 의원권은 제가 딱 한 명 봤습니다. 아무한테도 연락 못했습니다. 연락을 못했고 예. 또 저분 누군지라는 질문을 많이 또 주시는데 자주 모시겠습니다. 문대림 네. 의원이 생각보다 내공도 그리고 인품이 남다르다. 전투적으로 바뀌면 김갑수 선생님과 맞짱을 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오늘 2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검사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백민 변호사라고 유명합니다. 민변에서 활동하셨고요. 검사의 탄생, 대한민국 검사가 어떻게 탄생했고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검사라는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제가 백민 변호사 모시고 인터뷰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도 뜨끈뜨끈하고 재밌습니다. 제가 광고 잠깐 보고 와서 백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세 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 자, 김갑수 형님 충성. 네. 김종욱 박사님 충성. 예, 김종욱의 탄탄TV. 김종욱의 탄탄TV. 예, 제가 계속 요새 구독자 늘리고 있습니다. 김종욱의 탄탄TV. 우와, 지금 나오는데요. 탄탄TV도 꼭 아이고.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스픽스를 구독하는 것과 똑같다. PD님 고맙습니다. 자, 아이고. 그렇게 하고요. 2부에서는 백민 변호사와 함께 왜 우리는 검찰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하는지. 근데 문대림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한 말씀 좀 네. 하셔야 되지 예, 예, 않을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더 노력하겠고요. 예. 사실 이번 우원식 의장께서 예. 탄핵 가결 방망이를 두드릴 때 가슴에 대한 빠찌가 예. 이 동백꽃 빠찌입니다. 사산 빠찌. 예, 예. 그러니까 1948년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 인권 유린 이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날 이 사산 빠찌를 착용하고 방망이를 두드렸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했죠. 예. 예, 예. 동백꽃 뺐지. 제주도민들이 분개하고 있고 예. 그 분노를 잘 받아 안아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 빠른 시일 내에 끌어내는데 문대림 제 역할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는 하겠습니다. 파이터 문대림을 기대하면서 잠시 광고 보고 2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